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 뭐 이런 게 사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재명 대표의 입을 통해서 그런 각오가 언론에 비친 적이 있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친명계를 대거 공천을 함으로써 완성이 됐다. 이런 언론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모든 뜻은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게 돼버렸다. 민주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친명계가 아닌 사람은 또는 친명계라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혹시라도 잘못 보일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뭐 거의 입조심을 하는 상황이 지금의 민주당이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숨도 못 쉰다. 특히 비명계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의 이재명 독재 뭐 이거 완벽한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방송의 앵커가 오늘 실언을 했더군요.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실언을 하면서 이제 뭐 누가 문제 지적을 하니까 아니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그 표현도 적합한 표현은 아니죠. 어차피 정당에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언으로 그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정도가 돼버렸다. 어찌 보면 비극이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우습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닌 것이 자 원내대표 대표 다음으로 서열이 당에서 높은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을 뽑는데 이재명 대표 뭐 동영상에도 보셨죠? 이렇게 뭐 했는지 하여튼 이렇게 코를 파주는 듯한 그 동영상이 남아있는 바로 그 사람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2인자가 1인자의 코를 파주던 상황에서 그런 거로 잘 보여서 결국 원내대표가 됐느냐? 뭐 이런 이제 그 비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박찬대 원내대표가 출마한다고 하니까 출마를 하겠다던 뭐 서영교 의원, 김성환 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줄줄이 출마 포기를 선언해서 그냥 추대가 돼버리고 찬반 투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마 거의 100% 얻었을 텐데 뭐 누가 굳이 뭐 반대할 이유 있겠습니까? 완전히 북한식이다. 뭐 거의 이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또 국회의장 국회의장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4명인데 그 중에는 친명좌장이라는 사람도 있고 추미애 당선자와 똑같은 조정식 의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5선에 우원식 의원도 있습니다. 우원식 의원은 뭐 아직 뭐 출마 포기를 안 했지만 여기도 또 박찬대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가서 다 불출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또 불출마 선언을 하기도 하고 뭐 무슨 추미애 당선자와 무슨 단일화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글쎄 그게 민주주의적 정당에서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들었겠죠. 당내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의상을 보면 박찬대 원내대표보다 오히려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더 높죠. 아시다시피 정성호 의원은 친명 좌장, 조정식 의원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박찬대 원내대표가 가서 출마하지 마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아마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마 포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뜻은 추미애 당선자한테 있다. 그럼 추미애 당선자를 왜 이재명 대표가 했을까? 아마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기 때문이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5월이죠. 자, 한 석 달여를 뒤에 한 100일쯤 뒤에 이제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작년 11월부터 연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이 연임론을 지금 주변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이재명 대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겠다. 뭐. 아니 예를 들어서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자기도 당대표 출마의 뜻이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나오니까 확 꼬리를 말고 내가 앞장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거의 이재명 단극화 정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이른바 김대중 총재 시절에 연임한 것 외에는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에 당내의 지도부, 간부인 사람들이 내가 앞장서겠다고 나서는 현상. 이게 얼마나 민주당의 좋게 말해서 일사불란함, 나쁘게 말하면 이재명 독재체제의 산물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는 대목이죠.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됐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 쓴소리를 한 사람이 그래도 있더라. 그런데 22대 국회 당선자는 아니다. 현재 의원 우상호 의원입니다. 얼마나 신선하게 느껴지는지. 과거 같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제 이 당연한 얘기조차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거죠. 우상호 의원이 보니까 오늘이 14일 어제죠. C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권력설 2위다. 구도를 정리하는 일을 대표나 원내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5선, 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 만약 박찬대 원내대표나 혹은 이재명 대표 또는 가까운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다. 다만 두 분이 어려워서 레이스가 안 될 것 같아서 드롭했다면 본인 자유니까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자꾸 누가 관여했다? 전원했다? 후보 사퇴를 권유했다? 저는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왜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나섰다가 포기한지를 몰라서 이랬을까요? 뭐 조금 우회적으로 아마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회의장을 특정 정당의 대표가 사실상 정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당내에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누구도 그걸 이재명 대표가 무서워서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거죠. 우상호 의원은 22대 불출마를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본인이 했죠. 그리고 불출마를 했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제 이달 29일까지가 임기입니다. 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당내에 숨죽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숨죽이고 있는 현상의 하나의 무슨 가느다란 빛처럼 이렇게 보인다. 왜? 지금의 민주당은 당연히 이런 문제 지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이게 과연 민주정당이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호 의원의 이 얘기가 훨씬 더 빛나게 보인다. 이거 사실은 그 다른 일반적인 기준에 따르면 당연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사람한테 당신 나오지 마시오. 또 이 사람도 당신도 나오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느냐. 이 이재명 대표의 뜻을 전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기자들한테. 뭐 저는 그 방송에서도 그랬고 여기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분고분하게 그 말을 들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호 의원이 바로 지적했듯이 특정 정당의 대표가, 뭐 물론 입법부에서는 다수당이죠. 다수당의 대표가 원내대표 누구 하시오? 그래서 추대하고, 국회의장 누구 하시오? 그래서 사실상 추대하고, 그리고 나 당대표? 이거는 셀프 추천으로 나 한 번 더 할게. 이게 민주정당의 모습이냐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당내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상황. 그게 과연 민주정당이냐. 이 부분은 물론 의원들도 이런 지적을 해야 되지만 저는 일반 국민들이, 물론 뭐 국민의힘과 뭐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죠.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볼 때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숨죽이고 있는 그 수많은 의원들, 이게 과연 민주정당의 모습이냐 하는 데에서 매우 아마 유권자들 자체가 불편함을 느낄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상호 의원이 비록 뭐 이제 조금 있으면 금배지가 떨어지겠지만 우상호 의원의 이런 그 논평, 객관적인 논평, 상식에 맞는 논평, 이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